누군데? 어? 아니야. 따뜻한 영화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들이 자기 영화를 보고 자기가 울었대요. 팝콘가에서 다룰 영화 아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런 정형화된 핵가족 자체가 사실은 많이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고 혈연이 아닌 일종의 대안적인 형태의 그런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이 생겨나고, 아이 역시도 좀 그런 면을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고, 보통의 한국 영화에서는 사실 영어 제목이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이는 보니까 차일드나 키드가 아니라 아이더라고요. 아, 그냥 영어 대문자 아이요? 그것도 좀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영화 아이 줄거리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수급자 탈락해서 그만둔 건데요. 보육원에서 애기들 보고 그랬잖아. 생각보다 어리네? 자기도 내가 별로야? 네가 판다고 했잖아. 그래서 혈을 보내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손가락질만 들어 뭐가 좋겠냐고. 인생 원래 고다. 쓸 거, 빌어먹을 거라고. 좀 그렇게 크면 어때서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자면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어떤 양육 능력이 없어서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해온 아이를 말하는 용어고요. 이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은 이 보육원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법적으로 어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외로운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국내 이런 보호 종료 아동 수가 연간 한 2~3천 명에 달한다고 하죠. 정부의 어떤 자립 정착금이라고 해서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 주어지는데,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 나이에 살 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요새 집 찾기도 힘든데, 2018년 기준 전체 보호 종료 아동의 절반이 넘는 52.5%가 월 수입 150만 원 미만으로 뭐 주거비, 생계비 이런 모든 비용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의 상업 영화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소재라는 것도 좀 각별하게 다가오고, 또 하나는 이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 그들이 서로 부대끼며 의지하는 얘기라는 점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영화에서 보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소위 워킹맘이자 싱글맘인 영채뿐만 아니라 영화의 주요 인물들 역시도 다 여성들이라는 점도 그렇고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평범한 우리가 아는 길거리에서 보는 20대 초반의 청춘들하고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 굉장히 그 피부에 와닿을 만큼 현실적이라는 건데, 보통 이런 류의 영화들을 돌이켜보면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좀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도가니, 어떤 미스백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영화를 보면서 막 억소리 내게 되잖아요. 어우 씨, 막 긴장해서 보니까 여기 막 근육이 병립돼 있잖아요.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자체로 의의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너무 투머치 해버리면은 진짜 메시지가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 아이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연민의 도구, 어떤 동정의 도구로 쓰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켜봐주는 연출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김향기 씨가 주연한 전작인 증인 같은 경우에서도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증인에서 김향기 씨가 연기한 지우는 이제 자폐가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이 인물이 외부적인 자극, 뭐 예를 들면 정우성 씨가 연기한 순호의 말이라든지 그런 영화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리액션이 중요한 연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아이에서의 아영은 앞서 언급한 그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미 자립을 하기 위해서 생활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특성상 외부적인 환경 요소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물이기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액션을 하고 발화를 취하는 캐릭터라는 것이 좀 비교가 되는데, 이런 인물들을 영화가 바라보는 방식이 결국은 아이의 연출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한편으로 김향기 씨는 어엿한 이제 성인 연기자로 거듭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의 어떤 폭이나 스타일, 그런 캐릭터의 변천을 다른 영화들, 출연작들과 좀 비교하면서 아이를 보는 것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아주 재밌는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었죠. 네. 뭐 이렇다 할 악역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저는 인상적으로 보이는데, 김현탁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은 어차피 삶은 다 힘들다. 그래서 뭐 절대 악을 등장을 시켜서
이 악인 때문에 아이들이 힘든 것처럼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팝콘과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악역을 이제 괄호 친다 그러죠. 악역을 잠깐 지움으로써 이게 사회적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뭐 영국 영화 중에서 그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영화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향기 씨와 류현경 씨와 염혜란 씨가 세 분이 연기한 여성 캐릭터들 각자의 일상에서 겪는 어떤 소소하고 그런 내면적인 일들, 그리고 이 인물들 사이의 관계,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그것이 나아가 감정적인 공감대를 관객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겠죠. 인물 간의 관계도 상당히 설정이 독특해요. 고용주와 피고용주로 맞닥뜨리게 되는데, 고아, 유흥업 종사자라는 관계로 만나니까 서로를 일단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막 별로 서로 막 불쾌해. 그리고 두 사람의 육아관도 너무 달라요. 보면은 계속 극과 극에 가까우니까 계속 부딪히게 되는 장면들이 영화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다 이제 두 사람이 한 집에서 매일 함께 같은 아이를 돌보면서 점점 더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죠. 위태로운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어떤 두 사람의 연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영화는 우리 사회의 어떤 싱글맘,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육아와 복지, 이런 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주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인물이 살고 있는 아주 척박하고 그런 사회적으로 또 소외된 그런 환경, 주인공이 세상과 맞서는 그런 구도일 것 같은데, 정작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다가오는 건 서로의 연대가 되었죠. 저희가 다뤘던 내 가족 던날에서도 현수와 세진, 그리고 현수와 순천댁을 중심으로 한 인물 관계 자체가 더 중요했고요. 이미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 혹은 뭐 사회적으로 소외된 혹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가 그 인물의 삶을 막 송두리째 뒤흔드는 재난과 시련과 그런 걸 부여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뭐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것과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키워드들, 뭐 관계든 청춘이든 성장이든 뭐 육아든,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하는가 하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넓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느 가족이란 영화도 생각이 나는 거죠. 한 지붕에 살면 가족인지, 애를 낳으면 엄마가 되는 건지, 같이 살면서 행복을 느끼면 그게 가족인지, 뭐 이런 물음을 던지는 대사들이 가장 많았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選ばれたんかな私たち子供に万引きさせるの後ろめたくなかったですか？他に教えられることが何にもないんです。捨てたんじゃない拾ったんです。捨てた人っていうのは他に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 이번 영화 아이에서도 어떤 순간순간 관객들의 깊은 내면을 후벼 파는 그런 대사들이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송강호, 배두나, 강동원 씨 주연의 브로커란 영화가 또 크랭크인을 한다고 하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이 익명으로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게 이제 베이비박스라는 게 있어요. 저희 서울시 관악구에도 있거든요, 이게. 이 베이비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레다 히로카즈가 어떤 가족, 그리고 핏줄에 관한 서사시를 펼쳐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 영화에 얼마 전에 아이유 씨가 캐스팅이 또 아이네. 네, 노랬습니다. 노래군요. 요즘 이런 것만 들어가지고 가족 영화라는 어떤 이 범주를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는 아주 유쾌하고 그런 쾌활한 톤의 과속 스캔들 같은, 갑자기 분위기 과속 스캔들. 뭐 두근두근 내 인생, 뭐 우아한 거짓말이나 한공주, 벌새, 이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각자가 다루고 있는 화두들이 있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아이는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대중적인 영화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이면서도 우리가 보고 나면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현실적인 화두들도 있고,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선택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자, 영화 아이 가지고 또 팝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짧게 갈게요. 아이를 보고 아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제가 굉장히 상처받기 쉽고 슬퍼지기 쉬운 세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찾아온 두 세대 간의 돌봄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팝콘각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 원래 고다. 쓸고 빌어먹을 고라고. 좀 그렇게 크면 어때서요?